엄마는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세요. 어차피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 목이 메어 말조차 나오지 않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30년간 채소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워온 김옥순 씨는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가게를 보다가 들어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들 방문을 두드렸을 때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야기 좀 할 게 있어서. 또 취업 얘기하실 거잖아요. 엄마는 제발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옥순 씨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아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뒷바라지해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의 차가운 말 한마디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단 한마디의 말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황금 같은 인간관계의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자녀와의 대화가 이토록 어려워졌을까요? 메슬로우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설명을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욕구 단계라는 이론인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배고픔을 면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공무원이 되기를,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바라는 것도 모두 이런 마음에서였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메슬로우 박사는 이럴 때 사람의 욕구는 자연스럽게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김옥순 씨의 아들이 왜 그토록 완강하게 자신의 길을 고집했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는 단순히 안정된 직장을 넘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잠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가요? 어머니, 제가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소년이 자신의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꿈이었지요. 하지만 그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엄마는 끝까지 믿고 지지할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이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소년이 바로 후에 유엔 사무총장이 된 반기문 씨입니다. 여러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당시 1950년대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는 하지 말고 돈이나 벌어오라고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기문 씨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저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자녀의 꿈을 지지하는 선택을 하신 것이죠. 이제 다시 김옥순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차가운 말을 듣고 난 후 김옥순 씨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정작 아들의 마음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내 마음 속에는 늘 안정된 직장이라는 말만 가득했죠. 하지만 정작 아들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메슬로우 박사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배고픔을 면하려는 첫 번째 단계, 안전을 추구하는 두 번째 단계, 사랑과 소속감을 원하는 세 번째 단계, 그리고 존중받고 싶은 네 번째 단계,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주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의 욕구를 채우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꿈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바로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김옥순 씨의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단순히 안정된 직장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기를, 그리고 자신만의 꿈을 이루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슬로우 박사의 이론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식당을 찾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배가 무척 고플 때는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끼니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배고픔이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는 생존이 절박했기에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죠. 엄마, 저는 정말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안정적인 직장도 좋지만 제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김옥순 씨의 아들이 처음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때 김옥순 씨는 그저 공무원만 되면 좋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의 말 속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단순히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일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반기문 전 총장의 어머니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저 외교관이 돈을 잘 버나 자리가 안정적인가 따지지 않으셨죠. 김옥순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그동안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가 단순히 안정적인 직장을 원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할게.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아들의 얼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차갑게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들은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저는 그동안 엄마가 제 꿈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한마디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말입니다. 이러한 대화가 가능했던 것은 김옥순 씨가 자녀의 진정한 욕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만한 직장이 아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자녀의 마음을 읽어낸 것이죠.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한마디가 차갑게 얼어붙었던 모자의 관계를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현명한 조언을 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박영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교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계를 지켜보았고 자신도 세 자녀를 키우면서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고 하면 자녀는 더욱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박영호 선생님은 토마스 고든이라는 심리학자의 대화법을 실천하면서 큰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큰딸과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의대에 가기를 바랐던 제 큰딸이 어느 날 미술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미술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빠는 많이 놀랐어. 사실 아빠는 내가 의사가 되어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랐거든. 하지만 내 눈이 그렇게 반짝이는 걸 보니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인 것 같구나. 이것이 바로 나전달법입니다. 자녀를 비난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부모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한마디 후 딸은 오히려 더 진지하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사실 저는 미술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미술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의사는 못 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토마스 고든은 1970년대에 부모교육 훈련이라는 혁신적인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가정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대화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 자녀가 늦게 들어오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몇 시가 된 줄 알아? 하지만 고든 박사는 이런 말이 오히려 자녀의 반발심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엄마는 걱정이 되고 마음이 불안해. 다음에는 늦으면 미리 연락해주면 좋겠구나. 이것이 바로 나전달법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둘째, 그 상황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걱정이 되고, 셋째, 그때 느끼는 감정을 표현합니다. 마음이 불안해. 박영호 선생님이 딸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미술을 하고 싶다고 해서 상황. 아빠는 많이 놀랐어. 감정. 사실 아빠는 내가 의사가 되어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랐거든. 영향.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부모의 진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녀 역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그 한마디의 비밀입니다. 자녀를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인 것이죠. 토마스 고든 박사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대화의 방해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 중에는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령과 비난입니다. 당장 공부해.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같은 말들이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녀들은 한 걸음씩 부모에게서 멀어진다고 합니다. 박영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전달법이 어색했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늘 훈계하고 지시하는 말투에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딸과의 대화에서 이 방법을 써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할 때 자녀도 자신의 진심을 열어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전달법은 단순히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박영호 선생님이 딸의 말에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을 발견하고 인정해 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나전달법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영호 선생님은 40년간의 교직 생활과 세 자녀를 키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녀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부모님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화를 내거나 아니면 서운함을 참고 침묵하시거나, 하지만 두 가지 모두 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내가 요즘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아. 상황. 엄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서운하고 속상해. 감정.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구나. 영향.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그 한마디입니다. 이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둘째, 부모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전달합니다. 셋째, 관계에 대한 걱정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나전달법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순간 화가 나면 이런 것들이 다 기억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대화 방식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박영호 선생님이 알려주신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이에 미리 써보세요.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적는 거예요. 첫 번째 칸에는 상황을 적습니다. 내가 요즘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아. 두 번째 칸에는 그때 느끼는 감정을 적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많이 서운하고 속상해. 세 번째 칸에는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적습니다.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가 자녀의 마음을 열고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종이를 준비하셨다면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자녀와 대화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종이를 세로로 긋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적어 봅니다. 첫 번째 칸에는 지금 상황을 적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판단이나 비난의 말은 빼고 있는 그대로를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요즘 말도 없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두 번째 칸에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구나.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나를 속상하게 해가 아니라 나는 속상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세 번째 칸에는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적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내 생각만 하게 돼.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찾던 그 한마디의 시작입니다. 박영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바꾸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자녀들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와의 대화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화법도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영호 선생님은 40년간의 교직 생활에서 깨달은 중요한 원칙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는 세 가지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가 스스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둘째는 식사 시간, 셋째는 잠들기 전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15분은 자녀의 마음이 가장 열려있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우리가 배운 나전달법을 잠들기 전 시간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엄마는 말이야. 내가 요즘 전화도 잘 안 받고 대화도 피하는 것 같아서 상황. 많이 걱정되고 마음이 아팠어. 감정. 혹시 엄마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생각하게 되더라. 영향.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해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녀가 피곤해 보이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잠시 기다렸다가 마음이 편안해 보일 때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면 어떡하죠? 이것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입니다. 박영호 선생님은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녀의 현재 감정 상태를 살펴보세요. 우리가 운전할 때 신호등을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듯이 자녀의 감정에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빨간 신호등 자녀가 매우 화가 나 있거나 극도로 예민한 상태. 이때는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말하고 기다려주세요. 노란 신호등 자녀가 약간의 불편함이나 망설임을 보이는 상태. 지금 이야기하기 불편하니? 고 먼저 물어보세요. 자녀의 대답에 따라 대화 시기를 조절합니다. 초록 신호등 자녀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 이때가 바로 우리가 배운 나전달법을 시도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을 때는 초록 신호등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특별한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나도 모르게 화가 났을 때입니다. 박영호 선생님은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3초 규칙을 알려주셨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숫자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이 짧은 3초가 때로는 관계를 지키는 마법의 시간이 됩니다. 이 3초 동안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정말 전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일까?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3초 규칙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녀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순간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대답하지 않을 때 불안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박영호 선생님은 이런 침묵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침묵은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재촉하거나 자신의 말을 반복하면 오히려 자녀의 마음이 더 다칠 수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배운 나전달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대답이 없어? 엄마 말 들었니? 그래도 뭐라고 좀 말을 해줘야지. 하지만 이렇게 하는 대신 10초 정도 침묵을 지켜보세요. 놀랍게도 이 짧은 침묵 후에 자녀들은 종종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침묵의 순간을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한 대화의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워보았습니다. 나전달법, 3초 규칙, 그리고 침묵의 가치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핵심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은 한마디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비록 서툴더라도 진심을 담아 전하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완벽한 나전달법을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엄마가 요즘 배우고 있는 중이야. 내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어색하고 서툴더라도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는 엄마를 이해해 주겠니? 놀랍게도 이런 솔직한 고백이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찾던 그 한마디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영호 선생님은 이것을 마음을 여는 20일 프로젝트라고 부르셨습니다. 첫 일주일은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자녀의 표정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특히 그동안 우리가 배운 신호등, 법칙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자녀가 편안해 보이는 시간대는 언제인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의 문을 닫는지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주는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15분, 종이에 나전달법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세요. 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서 상황 엄마는 마음이 아프고 감정,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이 돼, 영향. 이렇게 말이죠. 세 번째 주는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배운 3초 규칙과 침묵의 가치를 기억하며 실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박영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일이라는 시간이 짧아 보일 수도 있고 길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소중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여정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앞서 우리는 매슬로우 박사의 이론을 통해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고, 토마스 고든 박사의 나전달법을 통해 구체적인 대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근본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어머니가 하셨던 그 한마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엄마는 끝까지 믿고 지지할 테니 걱정하지 말 거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호 선생님은 40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자녀를 이해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두려움까지도 함께 느끼는 것이라는 걸요. 우리가 배운 모든 대화법은 결국 이 진정한 이해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니? 라는 말 대신 내가 공부에 흥미를 잃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말투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자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민과 갈등을 이해하려는 진정한 노력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매슬로우 박사의 이론을 통해 인간의 욕구가 단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생존의 욕구에서 시작해서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를 거쳐 존중의 욕구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로 나아간다는 것이었죠. 이제 우리는 이 이론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생존과 안전의 단계에서 자녀를 바라보았지만 자녀들은 이미 존중과 자아 실현의 단계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영호 선생님은 이것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밥이나 먹고 다니니 물을 때 자녀들은 내 꿈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안정적인 직장을 걱정할 때 그들은 의미 있는 삶을 꿈꾸고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찾던 그 한마디는 어쩌면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꿈꾸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엄마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비록 엄마의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응원할게. 이것이 바로 반기문 전 총장의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의 진정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단순한 허락이나 지지가 아니라 자녀의 내면에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욕구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자녀의 마음을 여는 진정한 한마디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특별한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매슬로우 박사의 이론을 통해 자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토마스 고든 박사의 나전달법을 통해 그 이해를 전달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실천의 순간입니다. 박영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재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방법들을 한번 더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째, 종이에 미리 써보는 연습. 둘째, 3초 규칙으로 감정 다스리기. 셋째, 침묵의 가치 인정하기. 이 모든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수십 년간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계신 것뿐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가가 보세요. 서툴러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박영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항상 두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서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시작이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자녀의 방 앞에서 망설여지더라도 문을 두드려 보세요. 어색하게 말이 나오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순간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 함부로 대하는데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나요? 자녀가 이미 마음을 닫았는데 내가 뭘 해도 소용없지 않나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변화는 누가 먼저 변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변화의 씨앗을 심을 때 그것이 언젠가는 싹을 틔우고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대화의 첫 마디를 바꿔보고 자녀가 반응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따뜻한 태도를 유지해 보세요. 자녀가 먼저 변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관계는 기다림 속에서 자라고 부모의 단단한 마음이 결국 자녀의 굳은 마음도 녹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황금인생지의 채널은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며 여러분의 인간 관계가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소중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